6일 지방선거가 열린 지 어느새 6개월이 다 됐습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도 1일로 만료된 가운데 경남에서는 3명의 시장 군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한민국 수비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는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통영을 찾아가 봤습니다. 거제에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 재배한 멜론 수확이 한창입니다.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수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일 오전 통영 대전 고속도로 함양 구간에서 11톤 택배 트럭이 고속도로 공사 작업자 3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열린 지 어느새 6개월이 다 됐습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도 1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경남에서는 3명의 시장 군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지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검찰은 30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홍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을 제안한 적 없다며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가 제안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경남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시장 군수는 경남 18개 시군 중 절반인 9명. 이 중 창원시장을 포함해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부영 창녕 군수도 30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구인모 창녕 군수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거제시장과 의령, 남해, 함양, 산청, 하동군수에게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배우자가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당선인은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하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게다가 경남 선관위가 3명의 지자체장을 고발한 건도 지켜봐야 합니다. 이 중 불기소된 2명의 단체장에 대한 재정 신청이 진행 중으로 앞으로 수사 여부도 지켜봐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재판기간은 1심 선고는 기소 뒤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이전 선고일로부터 각 3개월, 따라서 내년 5월까지 대부분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지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정책, 여기에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까지 그야말로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형국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작년 11월보다 14% 감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까지 쌓인 무역 수지 적자가 역대 최고 적자를 기록했던 1996년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 적자, 기간으로 봐도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7년 이후 2번째로 긴 적자 기간입니다. 수출의 역성장은 국내외 경제 환경 악화에 한국 경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인데요.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주요 수출국의 반도체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29.8%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수출은 줄어들고 있지만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 수입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날에 비해 27.1%가 증가했고요. 3대 에너지 수입액은 이미 전년 대비 2배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동력인 수출, 한국 수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내년 역시 수출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수비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K괴물 김민재 선수인데요. 김민재 선수는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통영의 한 전통시장을 김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통영의 한 전통시장 골목길. 김민재 선수 부모님이 지난 2017년까지 운영한 가게가 있던 곳입니다. 당시 이곳 상가 건물의 1층은 횟집이었고 2층은 김 선수와 가족들이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K괴물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런 게 이제 떠나들 때 우리가 한번 봤지.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착하고 아도 온순하고 인물도 좋고 그래요. 우리가 요바타 가면은 우리가 가다가 먹으라고 지포도 한 개 주고, 그거가 이제 직접 가면서 먹을 수 있는 지포도 한 개 주고, 그리고 지금 인사하고 다니고 그 동네 사람이죠. 김민재 선수는 지난 1996년 통영에서 태어났습니다. 운동선수 출신이었던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어린 시절부터 운동의 두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능만큼 컸던 것은 부모님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였다고 상인들은 입을 모읍니다. 어머님이 너무 착하고 민재에 대해서 그 뒷바라지를 한다고 학교 될 때 이 아이스박스 해갖고 그 연습할 때 항상 가게 문 닫고 아버지는 이제 먼 게 갖다 나리고 하루 하고 그래갖고 열심히. 어린 시절부터 김민재 선수를 봐왔던 상인들은 그저 횟집 부부의 아들이 다치지 않고 월드컵에서 활약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 잘 보고 있어요. 몸 회복 잘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세요. 파이팅!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아열대작물인 멜론은 온실한 적정 온도 유지가 농사 전체를 좌우합니다. 겨울만 되면 재배 농민들은 늘어나는 난방비에 걱정이 깊어지는데요. 거제에서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 난방비 걱정 없이 멜론을 재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거제의 한 온실. 넝쿨마다 어른 얼굴만한 멜론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농민들은 탐스럽게 익은 멜론을 수확하느라 분주합니다. 올해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적어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도 앞에는 좀 못했어도 올해 삼작기는 거의 작기마다 잘 돼가지고 수확량도 한 1.5배는 더 올랐을 것 같아요. 아열대 작물인 멜론은 온실한 온도를 30도 이상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난방비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이 온실은 겨울에도 난방비 걱정 없이 농사를 짓습니다. 온실을 데우는 난방은 자원순환시설 내 소각장에서 발생한 폐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근 소각장에서 발생한 폐열을 온실로 끌어와 온수를 데운 뒤 바닥을 통해 난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농가에서 1년 동안 난방비로 5천만 원 정도를 사용하지만 이 온실은 5분의 1 수준인 1,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난방비 걱정이 적다 보니 24시간 적정 온도를 유지해 생산량도 일반 농가보다 20% 이상 높습니다. 온도를 유지하는 데 대해서 야간 온도를 일반 농가에 비해서 높게 유지하고 24시간 계속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농가는 연료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온도를 낮게 유지하고. 소각장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재활용한 거제의 멜론 재배법. 농사 비용은 줄이고 소득은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일일 오전 8시 20분쯤 통영대전 고속도로 함양 구간에서 11톤 택배 트럭이 고속도로 공사 작업자 3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작업자 2명이 숨지고 다른 60대 작업자는 중상,
택배트럭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택배트럭 차량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것 같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새내기 소방관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화재 진화와 함께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양산소방서 중앙119 안전센터 최우영 소방관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쯤 출근길인 양산 북부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차 엔진룸에서 연기가 분출되고 운전자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최 소방관은 본인의 차에 있던 차량용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 진화했고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구조했습니다. 또 소방출동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안전조치를 하고 출근했습니다. 운전자는 빨리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소방관은 해오던 일이었기에 침착하게 대응해 큰 인명피해 없이 사고를 막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해 시내버스 파업이 2달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1일 김해시와 시내버스 3개 노사는 내년도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내년부터 김해 시내버스 전체 기사들의 기본급이 4.85% 인상되고 명절 휴가비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학예 휴가비 5만 원이 인상됩니다. 김치성 안전건설교통국장은 협상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주력했고 시민의 발인 버스 파업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최종 타결로 연결됐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소속의 경남도 의원들이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와 관련해 도민공청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일 오전 경남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부울경특별연합 탈퇴와 폐지 절차는 월권 행위라면서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도 무시한 탈법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지사의 잘못된 판단과 독선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 경남도민과 도의회뿐이라며 경남도 의회에 12월 8일 도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1일 시작됐습니다. 캠페인 기간은 오는 2023년 1월 31일까지로 모금 목표액은 92억 4천만 원입니다. 이는 경남도민 1인당 2,735원을 전하면 달성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특히 지난해 캠페인에서는 80억 원의 목표액을 넘어선 약 105억 원이 모이면서 사랑의 온도탑 131도를 달성했습니다. 캠페인은 계좌 입금이나 ARS, 문자 메시지나 QR코드 등을 통해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의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이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경남의 100여 개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1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유린한 악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현직 경남도 의원들이 경상남도의 청년센터 폐지 결정을 두고 청년 버팀목 빼기라며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송덕상 경남도 의원을 비롯해 김경수, 김진옥, 박준호, 신상훈, 장종하 전 경남도 의원은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제11대 경남도 의회에서 청년 의원 7명이 도의회 최초로 청년정책연구회를 구성했다며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7월 취임사에서 소통이란 단어를 7번이나 말하며 강조했지만 청년센터 폐지 논의에서 당사자인 청년과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온납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직원들과도 소통하라며 경남도 의회에서도 청년센터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